반갑습니다. 일반물리 실험 1 강의를 이번 주부터 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가 이론 수업을 대략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조교 선생님이 30분 정도 실험에 대한 이론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10분가량 여러분들의 기분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으로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유철희라고 합니다. 계속 카톡으로만 인사를 했는데 만나서 일단 반갑습니다. 실제로 이론 물리와는 달리 실험 과목에서는 조교 선생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의 실험 시간을 모두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강하는 학생들은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잠시 조교 선생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 실험 기술을 맡게 된 이예은입니다.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카톡 단톡방에 이예은 선생이 참여를 안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참여를 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실험 내용의 근간이 되는 이론 과목에서 진행했던 물리학과 수학 쪽에 내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합니다. 반복해서 전달이 되니 여러분들이 지겨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숙지를 해서 앞으로 남은 대학 기간 또는 한평생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론 과목에서 물리학과 수학에 대한 챕터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 내용이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2시간으로 모자랍니다. 이거를 모두 다 전달할 생각은 지금 없고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을 쭉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함수와 물리학적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1차 함수 다들 잘 알고 있을 거고 2차 함수, 주기함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 쪽에서 여러 가지 함수의 타입이 있는데 특별히 1차, 2차 이외에 삼각함수를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주기함수를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이러한 삼각함수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테니까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각함수와 연계된 복잡표를 나타내는 방법, 주기함수와 원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기함수로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주기함수가 주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많이 또 물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학 공식이라고 하면 미분과 적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분은 디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보통 기호로서 아주 많이 썼기 때문에 f'(x) 또는 y' 또는 dy dx, dx분의 d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원래 뜻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 dy dx는 원래 뜻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를 리미트 델타 x를 제로로 보낸 것의 약자 표현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식으로만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기호로만 기억을 할 것이 아니라 원래 뜻이 무엇인지 가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 다시 한번 델타 x분의 위에는 델타 y죠. dy dx라고 쓰면 극한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증부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분모를 영어로 수렴하게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탄생 배경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제공한 강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 뉴턴이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공식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암기를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암기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방법은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적분입니다. 적분은 마찬가지로 기호를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인테그랄부터 d까지 fx, dx 이퀄 원래 숨어져 있는 뜻은 리미트도 들어가 있고 시그마도 들어가 있고 fxi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둘을 쓰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는 뜻이 뭐냐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한다? 둘이 곱한다라는 뜻입니다. 델타 x 곱하기 fxi입니다. 이거는 x가 i에 대해 y 값이라는 거고, 델타 x는 마찬가지로 어떤 크기를 갖는 길이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둘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곱한 것들을 모두 다 더해. 1부터 n까지,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더하면 돼.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 크기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적정하게, 특히 면적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아주 적정하게 구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겁니다. 델타 x에다 여기 가지고 있는 값이 예를 들면 면적이다. 그럼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분이 완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분의 기법이라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적분 이외에 우리가 적분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주는 것들이 까바리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통해서 배웠고, 뭐 정석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모두 더한다, 극한을 취한다, 의 개념입니다. 공식, 우리가 다들 잘 암기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도록 노력합니다. 물리학과 수학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가 일반적으로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벡터와 물리학, 그래서 벡터의 연산에 관한 게 하나 나오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단위와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벡터의 연산과 단위 환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벡터 왜 중요한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량들은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특히 벡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기존의 물리량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볼드책, 화살표를 통해서 벡터 물리량을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벡터는 동등성, 덧셈,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마이너스 벡터, 뺄셈 모두 기본적으로 배웠을 거고요. 성분을 나누어서 평면 또는 공간상에서 성분을 나누어 표시하는 법도 모두 배웠을 겁니다.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가 1이고 차원이 없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타당하게 벡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ijk가 각각의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인 것이고,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거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혹시 궁금한 거 모르는 거, 뭐 질문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벡터 합을 이용을 해주면, 그림으로 하면 맨날 이렇게 써야 되지만 우리가 성분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아주 적정하게 F축, Y축의 값을 나타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내용 중에 벡터에서는 프로덕트가 참 중요한데, 벡터 프로덕트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칼라 프로덕트, 하나가 벡터 프로덕트입니다. 아마 예전에 배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잘 연습을 해서 꼭 결과를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너 프로덕트 또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스칼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벡터하고 벡터를 연산을 해주는데 도트를 써서 계산을 했더니 AD 코사인 세트로 나옵니다. 얘는 앞에 내용을 잠깐 참조를 하면 벡터가 아닙니다. 벡터의 크기, A 벡터와 B 벡터의 끼인각 세타를 코사인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나오고 방향이 사라지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결과가 스칼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고요. 정의 반드시 기억하고요. 어디에 쓰이는지는 오프라인 또는 2학기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가 될 테니까 그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는 과정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i.i가 1, i.j가 0라는 것들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결과를 제가 나타냈는데 사라지는 항들이 생기고 있는 항들 같은 경우에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 이 결과를 꼭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벡터 프로덕트는 결과가 벡터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아우터 프로덕트, 여기 보이는
것처럼 A 크로스 B라고 읽어주니까 이 크로스를 써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A 크로스 B를 해주게 되면 결과가 C라는 벡터로 나옵니다. 결과가 벡터이죠. 그래서 벡터의 이 크기는 A 사인 세타로 구해주고,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필요한데 방향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 결과가 벡터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도 할 수 있고 배열 법칙, 배열 법칙, 미분 그런 것들 모두 다 향후에 여러분들 학습 수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프로덕트는 아까 마찬가지로 I 크로스 J가 K가 되고 JK가 I가 되고 KI가 J가 되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각각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벡터의 곱도 예제로 나타냈는데 사라지는 항들이 있고 남아있는 항들도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정리를 해서 나타내는 것 실용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꼭 풀어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칼라 프로덕트와 벡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험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수학과 접목되는 내용인데, 사실 문제를 출제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답을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100만 번은 했는데. 잘 이해하고 물리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전공 심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잘 연습해 두도록 합니다. 벡터 끝. 두 번째 단위. 두 번째 중요한 게 단위인데, 단위는 무엇인지 쭉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를 하면 단위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문서와 문서 간에 반드시 이 약속 베이스로 정확하게 쓰는 연습들을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이는 여기 써있는 게 미터, 센티미터, 피트, 인치 등이 있는데 모두 다 단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나타나고 있는 개념을 보게 되면 모두 길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물리량을 표현을 해주는데 정확한 크기로서 나타내기 위한 약속으로 미터, 센티미터, 피트, 인치 이런 것들을 쓴다, 여러 가지 단위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단위계는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단위계로 쓰기도 하고 공학 단위계로 쓰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대표값으로 쓰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걸 보고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키가 180이다 라고 표현하면, 대화를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180cm라는 거죠. 그걸 180m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인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떤 거대 프로젝트를 코업으로 진행하는데 단위를 잘못 쓴다고 하면 아주 큰 비극이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단위계에서는 MKS를 기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단위를 뒤에서 얘기하는 SI유니트에서 MKS 단위계를 쓰기를 바랍니다. SI유니트라는 것들은 단위가 각 나라별로 사회별로 혼용되고 있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위를 쓰자라고 약속한 시스템입니다. 이 국제단위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언급될 수 있는데,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나타내는 단위계,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나타내는 단위계, 여기는 피트, 파운드, 세컨드를 나타내는 단위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또 다음 학기 물리 시간 대부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MKS 단위계입니다. 즉 내가 과제물을 할 때나 시험을 볼 때나 누구랑 얘기를 할 때나 항상 길이는 미터를 기본으로, 질량은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시간은 세컨드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 베이스로 우리가 MKS, SI 유니트에서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SI 유니트의 체계를 보게 되면 골격입니다. 골격은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 보조 단위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는 어떤 물리량이 다른 물리량을 서로 대체하지 못한 아주 독립적인 차원을 갖는 것을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단위는 7개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7개. 얘는 미터라고 읽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냐 물어보면 길이에 대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세컨드, 시간. 킬로그램, 질량. 얘는 암페어라고 읽고 무엇에 대한 단위? 전류에 대한 단위. 얘는 읽을 때 켈빈이라고 읽고 온도의 크기에 대한 단위. 얘는 몰이라고 읽고 양에 관한 단위. 얘는 칸델라라고 읽고 빛의 세기에 관한 단위가 됩니다. 이 7개만 있으면 세상 모든 단위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7개는 절대 다른 무엇인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 기본 단위의 특징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단위계를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전공이 전기화학인데, 예전에 했던 전공이 전기화학 쪽을 하다 보면 흔히 많이 쓰는 단위 중에 볼트 또는 저항의 오hm 그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단위는 왜 기본 단위가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단위는 모두 다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내는 유도 단위의 일종입니다. 즉 볼트, 오hm, 내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위들은 모두 다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단위는 모두 다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제곱미터, 미터 퍼 세컨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은 어떤 기본 단위만 곱하고 기본 단위를 기본 단위로 나누고 해준 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유도 단위입니다. 뭐 몇십만 개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내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의미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유도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유도 단위의 한 종류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힘의 단위는 무엇이죠? F는 문자입니다. F는 MA라고 얘기를 하면 단위와 수식을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F는 MA 그러면은 그건 문자로 수식을 표현한 겁니다. 단위는 F의 단위가 뭡니까? 뉴턴이죠. 뉴턴은 그럼 실제적으로 뉴턴이 단위이면서 세부적으로는 MA에 해당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모두 곱한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뉴턴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도 단위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단위 빼고는 모두 다 유도 단위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단 기본 단위도 유도 단위도 아닌 것들이 하나는 더 있다. 그거를 보조 단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조 단위는 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하나는 라디안, 평면각을 나타내는 라디안, 입체각을 나타내는 스테라디안 이렇게 있습니다. 라디안들은 여러분들 이게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테니까 이런 거죠. 내가 원의 일부만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긴 원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각도는 실제로 도로 나타내면 57.3도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 라디안이라고 정의하죠.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뒤에서 원운동 쪽을 배우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일단은 이 크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원 라디안의 개념이 뭔지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잠깐 물어볼까요? 360도는 몇 라디안입니까? 너무 침묵을 시키는 겁니다. 조교 선생님 몇 라디안입니까? 2파이 라디안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파이 라디안입니다. 즉 57.3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2 곱하기 3.14를 하면 그 크기가 얼마다? 36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연산에서 각도는 도를 쓰지 않습니다.
코사인 30도 쓰는데요. 그거는 코사인 30도에서 30도를 쓰는 게 아니라 코사인을 취한 그 크기를 쓰는 겁니다. 모든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스테라디안을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나중에 전공에서 요구할 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단위는 차원과 구분해서 씁니다. 차원은 일종의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단위계는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그 미터, 센티미터, 피트, 인치 그런 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단위이지만 개념은 길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 질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길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질량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힘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F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게 차원은 FLT계가 있고 NLT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은 같습니다. 대표값을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힘을 중시하는지 질량을 중시하는지 이렇게 나타낼 뿐입니다. 한번 봐주면 되고요. 차원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원 분석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함이죠. 이거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었죠? 등호의 양변은 같은 차원을 갖는다. 더하거나 빼는 두 양은 같은 차원을 갖는다. 잘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갈 겁니다. 정상적으로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이해를 강제시켜 보겠습니다. 차원 분석의 이해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베르니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방정식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하지 못하는 미지수를 풀어낼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 베르니 이퀘이션은 이상유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상수병 집에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죠. 액체가 있고 여기 액적이 분무가 되는데 분무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고무봉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는 액체가 일로 왜 나가는 곳이냐를 설명할 때 주로 쓰이는 법칙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내에 있는 모든 유체의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어느 하나가 커지면 어느 하나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 지점에서 초기에는 어떤 속도가 생깁니다. 속도가 생기니까 초기에는 어떤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초기에는 컸던 것이 무엇인가 작아져야 돼요. 압력이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지면 항상 무엇인가 압력이 높은 데서 작은 데로 이동을 하죠. 여기서는 이 밑에 있는 액체가 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맞았네? 그래서 액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 설명을 할 때 쓰는 법칙으로 봐주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2학기 때 유체역학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차원 분석 얘기만 합니다. 베르니 이퀘이션 수식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베르니 이퀘이션 수식입니다. P 플러스 로지 H 플러스 2분의 로그 스퀘어 이퀄 콘스탄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고서 쓰면 더 좋으니까 잠깐 이해를 해볼까요? P는 뜻이 로그는 G는 중력, 좀 더 정확히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2분의 1 됐고 로그는 밀도, V는 속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얘네 뜻이 뭐하면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한 값이 커지면 한 값은 작아져야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차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차원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P는 압력, 한글로 얘기하면 힘을 단위면적으로 나눠주고 힘은 F는 MA,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 써지게 되면 차원을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질량이니까 차원이 매스의 M, 얘는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니까 길이를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데 L 나누기 T 스퀘어, 밑에는 면적이니까 길이를 두 번 곱하면 L 스퀘어, 약분을 해주면 M 나누기 L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좌측에서는 항이 3개가 있고 이 항을 각각 구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이 같아야 된다? 항 3개간의 차원이 같아요. 단위가 같아야 된다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고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퀴즈로 냈던 것 같습니다. 차원을 해석을 해보면 로지 H로 결국
얘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차원이 같고요. 로그의 스퀘어도 2분의 1 따위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단위가 이렇게 되면 차원이 같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잊고 사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많이들 잊고 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식을 정리할 때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를 점검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차원 해석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베르니스 이퀘이션을 외웠는데 P 플러스 로 JC 플러스 2분의 1까지 했는데 로 V 제곱이 맞는지 로 V가 맞는지 헷갈린다 고 하면 써놓고 차원 점검해보면 되죠. 이해하면 이해가 붙어야되니까 로 V에서 차원이 안 맞으면 로 V 제곱이 맞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하면서 실제로 응용하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내용 정리한 거니까 어떤 책에나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참고해서 학습하는데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단위환산입니다. 조 교수님 몇 분 지났니? 몇 분 지나서 얘기해 괜찮아? 지금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몇 분 지났냐는 겁니다. 단위환산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전달합니다. 내가 단위환산은 너무나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단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변환 인자를 1을 계속 곱하는데 내가 원하는 단위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120km를 몇 마일인지 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또는 책에 찾아보면은 1마일이 1.6km이니까 그거를 쓰게 되면 비례식으로 보통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썼을 텐데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20km를 마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냅니다. 원래값 쓰고 변환인자 전체 크기 1자리로 곱하니까 크기에는 변환이 없는 상태에서 곱하기를 자유롭게 해주되 없애려고 하는 단위가 여기가 사실은 분자에 있으니까 여기를 분모로 만들고 새로운 단위가 여기 나오죠. 숫자는 곱하기를 120 곱하기 1 나누기 1.6에서 75라고 쓰고 단위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남는 단위만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단위원을 통해서 값을 구했고 두 번째 문제는 km/h가 m/s로 가야 되니까 km가 m로 가는 단위원산 한 번, 변환인자 하나, hour가 세컨드로 가는 변환인자 두 개 그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km/h 쓰고 곱하기 하나, km 없어지죠. 이렇게 미터 생깁니다. 곱하기 두 번째, hour가 사라지죠. 그리고 세크가 남습니다. 결국 남는 단위는 m/s만 남네. 계산기는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 나누기 1 나누기 1 나누기 3600 해서 한 번에 단위 이렇게 사라지고 27.8 단위는 m/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이거 설명했었죠. 이론 강의 시간에 했을 것 같습니다. 640 피트 3층에서 이거를 리터로 환산할 때는 한 번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과 노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부피의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계의 3층이니까. 리터도 부피의 단위입니다. 전달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피트는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0.3048미터입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테이블 찾고 정확하게 구상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꾸 쓰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0.3048m입니다. 한 번 더 단위환산합니다. 피트 3승을 미터 3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썼던 변환인자 사용을 하면. 그런데 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원 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입니까? 수업 시간에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몇 리터입니까?